얘들아, 너희들 이 노래 누가 가르쳐 줬니? 전재산 기부를 위해 찾은 고아원 운동장에서 쌍둥이 형제의 노랫소리에 재벌 노부부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잠잘 때마다 불러줬어요. 이 노래는 노부부가 사고로 떠난 외동아들에게 어릴 적 자장가로 불러줬던 세상에 없는 자장 노래였습니다. 아니, 이건 너희들 손 좀 잠깐 보여줄래? 오정희 여사가 아이의 손과 남편 한태성 회장의 손을 번갈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한태성 회장과 오정희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서울 북쪽 끝자락 잣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대저택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넓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낡은 액자 하나를 올려둔 채 손가락이 테두리를 쥐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한태성 회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는 눈빛만이 오래 꺼져 있던 장작처럼 깊고 어두웠어요. 2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깬 오정희 여사였어요. 계단을 반쯤 내려오다가 거실 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말을 건네려다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 등이 어깨가 무너질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오정희 여사는 도윤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느 날처럼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개려는데 책상 위 연필꽂이에서 볼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이 수험생 시절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이가 빠지도록 씹혀 있었어요. 그걸 집어드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볼펜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오전 비서가 조심스레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후계자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계자.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비서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어야 후계자가 있지. 이사회에 전해. 그 얘기는 내 앞에서 다시 꺼내지 말라고. 비서가 나간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태성 회장은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무렵 이 사진 사이에서는 남모를 움직임이 일고 있었어요. 회장의 빈자리가 길어질수록 그 틈을 노리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 회장은 이미 그런 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정희 여사가 차린 갈비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깍두기도 곁에 놓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번번이 멈췄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정희 여사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더니 참았던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여보, 오정희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재산 남겨봤자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차라리 좋은 데 써요. 부모 없는 아이들한테. 한태성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밥그릇 위에 고정된 채 턱 근육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도윤이가 늘 그랬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 말에 한태성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그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알아서 해. 짧은 허락이었어요. 기부 서류를 준비하던 날 오정희 여사는 도윤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도윤이 낯선 젊은 여자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정희 여사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서랍을 닫았어요. 친한 지인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냥 덮어두었어요. 기부 결정 소식은 빠르게 새어나갔습니다. 이 사진에서 연락이 오고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회장이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요? 그럼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태성 회장은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으로 떠나는 아침이었어요.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현관을 나서기 전 2층으로 올라가 도윤의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자. 딱 한마디였어요. 오정희 여사는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섰어요. 잣나무 울타리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벌써 몇 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은 서울 외곽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자 낡은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가 철문 앞에 멈추자 원장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60대 초반에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을 연신 닦으며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태성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정희 여사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원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철문 안쪽 운동장이었습니다. 봄볕이 운동장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공을 차는 아이, 모래밭에 쭈그려 앉은 아이, 철봉에 매달린 아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정희 여사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려졌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서류는 원장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겠습니까? 원장이 안내하려는데 오정희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이들 좀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원장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부는 나란히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태성 회장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철봉 옆 벤치에 살짝 기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흰머리가 함께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래밭 구석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고 둘이서만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어요. 나란히 앉아 발로 모래를 긁으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멜로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오정희 여사의 손이 먼저 멈췄어요.
벤치를 짚고 있던 손가락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노래가 계속 들려왔어요. 단순한 음정이었지만 그 선율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정의 여사와 한태성 회장이 30년도 더 전 어린 도윤을 재우며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두 사람이 함께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도윤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음반도 없고 악보도 없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여보. 오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태성 회장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모래밭 위에 두 아이에게 고정된 채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만 오갔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어요. 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모래 위에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면서 두 사람이 만들어준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정희 여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순간 쌍둥이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도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 눈동자의 빛깔까지. 오정희 여사는 그 눈을 마주치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아이들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을 떼고 멈췄어요. 또 한 걸음, 또 멈췄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눈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지요? 한태성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여전히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노래를 멈추고 낯선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형이 작은 소리로 무어라 했습니다. 둘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어요. 그리고 잠시 후 쌍둥이 형이 모래밭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순간 노부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딱 그 아이들만 남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쌍둥이 형이 모래밭에서 일어나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도 따라 일어섰어요.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을 올려다보는 눈이 겁먹지도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맑은 눈으로. 한태성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양복 무릎이 모래에 닿을 듯 낮아졌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 서왔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6살짜리 두 아이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어요. 얘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번 헛기침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노래 누가 가르쳐줬니? 쌍둥이 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생을 돌아보더니 다시 노인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빠요. 맨날 불러줬어요. 잘 때마다요.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한태성 회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정희 여사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니? 형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도윤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몸이 뒤로 기우뚱했어요. 모래 위에 한쪽 손을 짚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한도윤,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오정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도 기억해? 동생이 이번엔 먼저 나섰어요. 서율이요. 우리 엄마 예뻤어요.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틈도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굵은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태성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이 모래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오정희 여사가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시는 채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 좀 볼 수 있을까?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정희 여사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손등 위에 큼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색의 둥근 점이었어요. 오정희 여사는 그걸 보자마자 동생의 손도 급히 잡아당겼습니다. 동생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고개를 돌려 한태성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이미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같은 점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께도 있던 점이었고 아들 도윤에게도 있던 점이었습니다. 3대를 내려온 표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의 손등과 자신의 손등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형이 뭔가 기억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한태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랬는데요. 우리 나중에 크면 큰 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놀던 아이들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어린 자식들에게 남긴 말이었어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이날을 위해 아직 말도 채 트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심어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한태성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정희 여사가 두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정희 여사가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가슴 안쪽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하고 작고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예요? 오정희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는데 눈물이 아이의 머리 위로 뚝 떨어졌어요. 한태성 회장이 뒤늦게 손으로 눈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원장이 곁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쌍둥이가 나란히 일어섰어요. 형이 한태성 회장의 손을 잡았고 동생은 오정희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원장실을 향해 걸었어요. 봄볕이 그 위로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은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운동장 쪽을 향해 나 있었고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옆방 보육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원장이 문을 닫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노부부는 마주 보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지만 두 사람 다 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한태성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어요. 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기부자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혹시 두 분과 아이들이 아는 사이이신가요? 오정희 여사가 손수건을 꼭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이름이 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에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요. 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 약 1년 전이었어요. 아버지 한도윤 씨와 어머니 서유리 씨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외가 쪽 친척 집에 잠시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오래 돌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어요. 여러 절차를 거쳐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위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도윤이가 결혼을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출생 신고도 정상적으로 돼 있었고요. 다만 비상 연락처란에 부모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정희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결혼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도 한태성 회장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쌍둥이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오정희 여사가 그 소리를 듣자 눈을 감았어요. 도윤이 왜 말하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집안과 격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들의 배우자감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았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을 때 몇 번인가 여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랐어요. 한태성 회장의 눈앞에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아들의 말에 건성으로 대꾸하던 모습,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추면 눈길도 주지 않고 넘기던 모습들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버텼어요. 원장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입소 당시 작성된 서류였어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DNA 확인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시다면요. 한태성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였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손등의 점도 자장가도 도윤이 아이들에게 남긴 말도 그 무엇보다 방금 전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가슴 안쪽에서 올라온 그 감각이 어떤 서류보다 확실했어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기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서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성 회장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조 부모이심을 입증하시고 양육권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오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정희 여사의 목이 울컥 막혔습니다. 우리 손자들, 입 밖에 내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평생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오정희 여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잠시 후 보육사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쌍둥이는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방 안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어요. 허리를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이 여전히 붉었어요. 우리 집에 갈래? 형이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동생이 형을 바라봤어요. 둘이 눈빛으로 뭔가를 주고받더니 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할아버지 집이야. 동생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빠가 말한 큰 집이요? 한태성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윽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형이 한태성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동생은 오정희 여사 쪽으로 걸어가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아달라는 뜻이었어요. 오정희 여사가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목을 감쌌어요. 그 온기가 목 언저리로 파고들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네 사람이 원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쏟아졌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땅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몇 해가 지난 그 집으로 이제 네 사람이 함께 돌아가고 있었어요.